뒤에 여러분 시계가 보이네요. 지금 이 시각인데 제가 지난주 수요일에 오고 지금 학교에 왔는데 이제 실록은 완전히 끝나고 녹음이 우거지고 있습니다. 샷도프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샷도프는 누군가라고 아마 이제 수업을 하면 제가 여러분한테 묻겠죠. 그 전에 이제 누군지 알아와라 이렇게 할 텐데 원체 이제 교양 수업에서는 잘 다루지 않는 작품이라 학생들하고 이런 기회를 얘기를 할 기회조차 좀 없는 그런 이제 소설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오면서도 생각을 해봤는데 문화센터나 이런 문화원 같은 데서도 악령을 요청하신 적은 잘 없으셨던 것 같아요. 대표작들, 그러니까 죄아벌, 까라마조 불을 주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샤토프에 대해서 떠들 기회가 잘 없는데 개인적으로는 뭔가 되게 약간 동병상련 같이 좀 그런 거를 많이 어릴 때는 느끼면서 읽었던 것 같아요. 우선 이제 샤토프를 설명할 때 가장 중요한 게 이 사람의 이제 신분인데 샤토프는 누구냐? 농노다. 농노의 자식이다. 이거 이제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스타브로긴 집안의 이제 아버지가 대대로 농노였는데 해방을 이제 시켰잖아요. 그 알렉산드르 1세 때. 그리고 1861년입니다. 농노 해방이. 저도 이걸 계속 얘기를 해야지 안 까먹을 것 같아가지고. 근데 61년에 해방이 딱 됐다고 해서 그게 시스템이 확고하게 굳어지는 게 아니니까 참 문제인데 이 소설 속에 나오는 바르바라 페트로브나 스타브로기나 부인 이 마님은 굉장히 쉐드라야 관대한 분인 걸로 나오죠. 왜냐하면 농노의 자식 둘인데 샤토프하고 샤토프의 여동생이 다리아 샤또바 이렇게 됩니다. 가 있는데 이제 다리아는 수양딸처럼 이렇게 데리고 있으면서 교육을 똑같이 시켜요. 스타브로긴하고 똑같이 자기 아들하고 똑같이 이렇게 시키고 그 다음에 이제 오빠인 샤토프에게는 고등교육을 시킵니다. 대학을 보내요. 근데 이제 바르바라 페트로브나가 이런 거 생색내기 되게 좋아하는 그런 부인이란 말이에요. 근데 샤토프가 그거에 좀 이제 좀 그런 거를 잘 못하는 거예요. 그 대학에 있으면서도 뭐 감사 편지라든가 이런 것도 없고 집에 이제 왔으면 응당 이제 마님을 찾아와서 덕분에 제가 이렇게 공부도 하고 뭐 이런 걸 해야 되는데 되게 쭈뼛쭈뼛거리고 잘 못하고 얼굴 시뻘개지고 이러다 보니까 바르바라가 조금 이제 많이 좀 기분이 안 좋죠.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이제 이 녀석이 대학까지 시켰으면 네, 이 계몽된 민주사회의 건실한 일꾼으로서 자라나도 못할 때 혁명 전선에 뛰어든 거예요. 그래서 그 스베틀라야 리치노스 이제 빛나는 인물 제가 앞서서 그 인간과 이념의 관념의 변증법 할 때 사용했던 단어도 이 리치노스인데 빛나는 인물이라는 이제 시가 있는데 요게 이제 게르젠이 샤토프를 위해서 써주었다라는 썰이 있어요. 근데 게르젠이 썼든 말았든 이 시를 보면은 이제 그 민중 속에서 자라나왔고 각종 이제 핍박과 억압과 이런 걸 이제 견디면서 우리 민중의 구세주로 뭐 우뚝 서고 어쩌고 저쩌고 우리가 기다려온 뭐 구세주고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나오는데 그 시를 보면은 혁명가는 곧 메시아다 이제 이런 그 도식도 있고 이 인물이 누구를 지칭하느냐 하면 이제 그게 샤토프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들고서 뼈뚜르가 렘프케한테 가가지고 이봐라 이 시의 주인공이 바로 샤토프다 어쩌고 저쩌고 이제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자기는 샤토프를 지키고 싶으니까 샤토프를 건드리지 마라라고 얘기를 하는데 폰 렘프케가 잠시 쉬는 동안에 뼈뚜르가 샤토프를 진짜 제대로 건드려서 이제 제거해 주는 걸로 이렇게 되는데 요거는 근데 과거지사고 소설 속에 나오는 샤토프는 이미 떴어요. 이 혁명으로부터. 그리고 이제 공간이 이렇다 보니까 더 잘 생각이 나는데 샤토프가 이름이 샤토프잖아요. 근데 이 샤토프는 샤따자라는 동사가 있어요. 이게 이제 흔들리다인데 여기서 이제 나와서 샤토프 이름이 이제 이렇단 말이에요. 다 뒤집어져 있지만 그냥 느낌만 해서 흔들린다. 그러니까 이제 도스옙스키의 그런 사상적인 동료 왔다 갔다 하다가 도스옙스키가 이제 전향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거를 이제 샤토프가 그대로 이제 가져오는 거죠. 혁명에 투신했다가 아 이건 아니다 해서 이제 돌아서서 완전히 그 극우로 돌아섭니다. 다시 극좌, 혁명, 과격함 뭐 이런 거 저기 급진 이런 걸 이제 대변하다가 이쪽으로 확 돌아서서 극우, 보수 그 다음에 이게 이제 러시아에서는 슬라브주의하고 연결이 됩니다. 그러니까 좌파 쪽은 서구주의, 유럽을 우리가 따라가야 된다 이쪽이고요. 러시아에서는 그러니까 우파 쪽은 우리 것이 좋은 거야. 뼈뚜르 개혁 이전의 러시아, 원래의 러시아.
슬라브 러시아, 슬라브주의 이렇게 이제 연결이 됩니다. 근데 뾰트르 이전에 그 러시아가 정말 진짜 러시아냐라고 묻는다면은 그건 또 물음표예요. 그래서 이제 러시아 문화와 예술 이런 거를 이제 하면 역사도 같이 하면서 이런 문화를 역사적으로, 그러니까 문화사죠. 그거를 이제 조금 짚게 되는데 저희 아주 전공 분야는 아니지만 수업 준비를 하면서 이제 책을 들춰보면 아, 이것도 초난감이다라는 이제 생각이 드는데 영국 지배 이전의 인도는 진짜 인도인가? 그 전에 인도는 또 이슬람의 지배를 받았는데 그럼 진정 인도는 무엇인가? 이런 것처럼 러시아는 뾰트르 대제 개혁 이전에, 그러니까 유럽적 러시아 그거 이전에는 진정한 러시아, 아시아적 러시아라고 하는데 그 아시아는 진짜 아시아냐? 진짜 러시아냐? 그거는 몽골이 심어놓고 간 러시아인데 그건 몽골적 러시아인 거지. 이런 식으로 이제 되게 논란거리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이제 배경이 있고 결국 그래서 샤토프가 A에서 B로 옮겨갔다 한들 A나 B나 다 러시아고 그 다음에 이제 사상적으로 놓고 봤을 때 A의 그 샤토프는 A 시절의 샤토프는 혁명을 신처럼 떠받듭니다. 그 다음 말씀드렸듯이 혁명가는 메시아고요. B 상태의 지금 샤토프를 보시면 전향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 혁명의 신, 혁명 대신에 이제 신을 섬기기로 이제 이렇게 했는데 사실 그 믿음의 메커니즘은 거의 동일하다는 거고 여기는 혁명가 메시아인데 여기는 진짜 메시아예요. 그래서 이제 A 단계에서는 자기가 혁명가 메시아가 되기를 꿈꾼다. 이런 게 좀 들어가 있는데 이제 B 단계에서는 자기는 그냥 찌그러지고 제발 좀 와주세요. 와서 우리를 이제 구원해 주세요. 이제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여기에 누가 개입돼 있다? 스타브로긴이 개입돼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샤토프가 지 혼자서 이렇게 전향한 게 아니라 여기에 이제 스타브로긴이 개입을 해가지고 어떤 식으로든지 호작질, 악마의 어떤 그 수작 이런 걸 이제 부린 거죠. 근데 스타브로긴이 소설을 보면 스타브로긴이 샤토프를 조물조물하는 도중에 동시에 이게 중요해요. 동시에 끼릴로프도 조물조물해요. 그래서 두 캐릭터를 다 조물조물 해가지고 이 두 캐릭터에게 전혀 상반되는 사상을 심어주는 거죠. 샤토프에게는 극도의 이제 슬라브주의, 극우 사상을 집어넣고 끼릴로프에게는 이제 반대로 무신론의 극단을 집어넣어서 우리는 이걸 편의상 인신사상이라고 부를 텐데 사실은 이제 이 두 사상도 굉장히 밀접하게 연결돼 있고 이렇게 동전의 양면처럼 그 다음에 두 캐릭터입니다. 샤토프하고 끼릴로프는 공이 스타브로긴의 분신이자 유출이고 그의 제자이자 자식이지만 스타브로긴이 다 키운 걸로 이렇게 나와요. 더 정확하게는 스타브로긴 자신의 사상을 A하고 B에게, 그러니까 샤토프하고 끼릴로프에게 나눠놓은 것처럼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빼놓고 샤토프, 끼릴로프만 봐도 제가 악령에서 둘이 제일 좋아하는 캐릭터인데요. 이 둘을 놓고 봐도 얘들이 이제 전형적인 짝패 관계.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 대척점이라는 단어를 아실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둥그런 지구가 있으면은 여기서 이렇게 해가지고 쭉 중심으로 가서 쭉 가면은 만나는 지점 있죠. 대척점이에요. 안치포트라고 러시아에서는 러시아어로는 그렇게 이제 얘기하는데요. 딱 그 끼릴로프하고 샤토프를 설명하기 가장 좋은 단어가 이 대척점 안치포트가 아닐까 싶고 더블 분신이라는 단어를 쓰기도 하는데 분신은 기본적으로 뭡니까? 하나 원상이 있어야 돼요. 오리지널이 있고 더블이 나오는 거, 도플갱어가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반드시 위계질서가 설정이 돼야 됩니다. 근데 끼릴로프하고 샤토프 사이에는 위계질서랄 건 없어요. 그냥 둘 다 이렇게. 근데 이제 서로 다 이렇게. 근데 그 좀 샤토프가 조금 더 심하죠. 샤토프가 끼릴로프 보고 미쳤다 하니까. 근데 끼릴로프는 남에 대해서 그렇게 말하는 성격이 또 아니에요. 더 이제 도덕적으로 우월한 것처럼 이제 이렇게 보이는데, 자 그래서 이제 색상환을 한번 이렇게 떠올려 보시면은 중간에 이게 이제 스타브로긴이 있는 거고 스타브로긴이 얘들을 다 만들었으니까 끼릴로프하고 샤토프가 이렇게 색상환에서 보색 대비로 이제 이렇게 존재하는 그런 캐릭터라고 이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스타브로긴에게 샤토프도 매어 있고 끼릴로프도 매어 있는데 매어 있음의 정도가 굉장히 다른 게 샤토프는 농노였기 때문에 스타브로긴에게 이게 이제 되게 중요하다라는 거. 그러니까 관념적으로 매어 있는 것보다 더 무서운 게 이렇게 물리적으로 이제 매어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더 치명적인 게 하나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사상 얘기를 한 다음에 제가 짚을 거고요. 스타브로긴한테 되게 이제 매달려요. 우리는
우리 두 존재는 무한 속에서 만났습니다. 이제 상권 384쪽 요건 이제 열린 책들 페이지인데 세 번역이 나오면 세 번역으로 보시고 이 문장을 제가 되게 또 좋아했었거든요. 우리는 무한 속에서 만났다. 근데 샤토프는 스타브로긴한테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당신은 그때 나한테 이런 사상을 심어 주셨는데 그와 동시에 저 불쌍한 사람 끼릴로프죠. 끼릴로프에게는 또 정반대의 사상을 뭐 심어 넣으시고 어쩌고 저쩌고 그 다음에 막 이렇게 매달리니까 스타브로긴한테 샤토프가 스타브로긴이 너무 유감스럽다고 나는 당신을 그만큼 사랑할 수가 없다고 당연히 그럴 수가 없죠. 사실 이건 설정 자체가 너무 말이 안 돼요. 이게 1860년대 후반인데 일단은 스타브로긴이 샤토프한테 높임말을 쓴다는 것 자체가 너무나도 제가 볼 때는 계급적 그 리얼리즘은 너무나도 부족한 이제 이런 쪽으로는 우리가 당연히 톨스토이 소설을 이제 보는 게 맞는 거죠. 절대적인 어떤 신분 사회가 있고 귀족이 지주 나으리가 농노나 뭐 하인에게 감화된다 할지라도 그거는 극히 부분적인 차원이고요. 이렇게 신분적으로 이렇게 이 신분이 이렇게 다른데 말을 놓는다는 것 자체가 일단은 진짜 말이 안 돼요. 그래서 얘네들은 무한 속에서 만난 거예요. 진짜 그 말이 딱 맞아요. 그러니까 3차원적인 시공간이 아니라 저기 4차원 어디 우주보다 낯설고 먼 곳 어딘가 안드로메다에서 그것도 우주네. 거기서 이제 만나 가지고 처음에는 이제 실제적인 얘기를 해요. 스타브로긴이 저놈들이 너를 노리고 있으니까 조심해라. 이제 이 얘기를 하고 사상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토끼 소스를 만들기 위해선 토끼가 필요하다. 신을 믿기 위해서는 신이 필요하다. 당신은 이 말을 페테르부르크에서 뒷발을 잡아서 토끼를 손에 넣으려고 했던 노즈드로프처럼 말하곤 했다더군요. 노즈드로프는 고골의 죽은 혼에 나오는 이제 캐릭터입니다. 그랬더니 이제 스타브로긴이 받으면서 아 노즈드로프는 이랬다. 라고 하면서 좀 무례한 질문 하나 해도 될지 자 당신의 그 토끼는 잡혔습니까? 아니면 아직도 달아나고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요. 이거를 이제 비유법이잖아요. 이거를 이제 직접 화법으로 풀면 너의 신은 찾아졌느냐 아직까지도 찾아지지 않았느냐 근데 이걸 신으로 가져오니까 되게 말이 어려워지는데요. 너의 신은 정말로 존재하느냐? 너의 신은 존재하지 않느냐? 이렇게 또 더 존재론적으로 물을 수도 있을 것 같고 제가 앞에 던졌던 말은 신은 엄연히 있는데 네가 찾았냐 안 찾았냐 이제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토끼를 신으로 바꿔버리면 이제 이야기가 되게 복잡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샤토프가 벌벌하면서 나한테 그런 식으로 묻지 말라고 다른 말로 물으라고 그래서 니콜라이 프세볼로도비치 얘가 스타브로긴인데 다른 식으로 물어봅니다. 내가 알고 싶은 건 오직 이거다. 당신은 신을 믿느냐 안 믿느냐라고 물어요. 그랬을 때 샤토프가 내놓은 답을 우리가 이제 굉장히 반복해서 제가 이제 읽고 또 읽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부분은 러시아어로도 3학년 때 학부 3학년 때 이 강의실에서 저기 도스옙스키 강의를 이제 들을 때 우리가 강독을 하고 딱히 유강의실은 아니지만 어쨌거나 인근에 이런 강의실에서 열심히 이제 강독을 하고 했던 기억이 나는데요. 신림동에 정전이 돼가지고 그 학기에 한 번은 심지어 집에서 읽지 못해가지고 독서실을 가기도 하고 선배 언니 자숙방에 가서 이제 열심히 사전 찾으면서 백지랑 악령할 무렵이었는데 기억이 나네요. 거기서 이제 그 샤토프가 내놓는 답이 러시아어가 되게 쉬워요. 제가 우리말을 읽으면 나는 러시아를 믿고 러시아의 정교를 믿고 나는 그리스도의 육신을 믿고 나는 새로운 재림이 러시아에서 일어날 것을 믿고 나는 또 이러면서 막 흥분해가지고 더듬더듬 거려요. 그러니까 스타브로긴이 이렇게 막 추궁하다시피 그럼 신은 말입니다. 신을 믿느냐고 이렇게 물어요. 그랬더니 샤토프가 나는 신을 믿게 될 것입니다. 야 부두 비에로바치 부호가 이렇습니다. 비에로바치인지 비에리치인지 비에로바치였던 것 같아요. 이제 같은 대충 말인데 부두가 will이에요. will 의지를 나타내는 이제 그 미래 조동사인데 다시 시제 미래와 작가 자신의 의지를 나타내는 그러니까 미래를 표현하는 방법이 러시아어에서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동사를 완료상을 쓰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지금 말씀드린 이 의지가 들어가 있는 조동사를 써가지고 이제 미래를 나타냈는데 이 경우에 이제 그 야빠비에류 이렇게 하면은 되게 좀 그렇게도 쓰기는 하겠지만서도 이 경우에는 부두 비에로바치가 더 자연스러울 것 같긴 한데 그게 믿음이라는 것 자체가 의지의 문제여서 그런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요 문장 자체가 우리한테 이제 많은 것을 시사한다. 결국 스타브로긴의 실험은 실패한 거죠. 왜냐하면은 샤토프로 하여금 믿게 하는 게 그의 과제였는데 믿게 하는데 실패했다. 이게 있고요. 샤토프의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혁명의 이데올로기로부터 떨어져 나와서 신에 헌신하고 싶은데
이것저것 다 믿는데 슬라브 사상이고 뭐를 믿고 하는데 가장 결정적인 거 신의 존재를 믿지 못한다. 그러면 그의 믿음이라는 거는 결국 공중누각이 돼버린다라는 이제 그 역설을 여기서 이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